차원 분석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4차원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3차원 하면은 뭐 공간, X축, YG, 그 다음에 뭐 시간까지 더하면은 4차원. 자, 5차원 하면은 거기다가 질량 차원을 하나 더 더하면은 5차원. 자, 이런 게 바로 차원이에요. 자, 우리는 차원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자,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는 어떠한 방정식의 꼴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자, 미지의 방정식을 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유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보통은 자, 여러분들 미터 알죠? 미터? 미터는 당연히 길이 차원이에요. 그래서 자, 미터라고 하는 자, 요걸 차원으로 나타낼 때는 자, 길이 차원은 대문자 L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죠. 자, 질량 차원은 보통 대문자 M으로 써요. 자, 세크라고 하죠. 초. 자, 요거는 시간 차원이죠. 대문자 보통 T로 씁니다. 자, 물체의 속도가 있어요. 자,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자, 얘를 차원으로 쓰면은 길이 차원 나누기 시간 차원이 되는 거죠. 자, 제곱미터 뭘까요? 면적의 단위죠. 자, 얘는 길이 차원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각각을 하나의 차원이라고 그래요. 자, 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타당성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자,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멘붕이 오죠. 그리고, 자, 내가 열심히 저녁에 식을 외웠는데, 자, 이 식이 막 머릿속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차원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물체의 속도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실제로 이러한 꼴의 식은 있습니다. 등가속 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근데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거야. 물체의 속도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었나? 자, 어떤 게 맞는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즉, 좌변이 길이 차원이면 우변도 길이 차원. 당연한 거죠. 자, 이 식은, 자, 좌변을 보세요. 이거 속도입니다. 자,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따라서 좌변의 차원은 길이 차원을 시간 차원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우변도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되는데,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따라서 길이 차원을 시간 차원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가속도의 차원이거든요. 그럼 가속도는 길이 차원 나누기 시간 차원의 제곱. 자, 여기에 뭐가 곱해져요? 시간 차원 t가.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되니까, 자, 이 식의 좌변과 우변은 동일한 차원을 갖죠. 즉, 이 식은 차원적으로 올바릅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꼴의 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좌변은 길이 차원 나누기 시간 차원인데, 자, 우변은, 자, 가속도는 차원이 이거였고, 여기에 t의 제곱이 곱해지니까, 자, 시간 차원이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우변은 길이 차원. 자, 이러한 식이 가능할까요? 좌변과 우변이 다른 차원인데, 등호가 성립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자, 이러한 꼴의 식은 이 우주에 존재할 수가 없는 꼴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식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차원 분석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뭐냐? 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등가속 운동에서 변위에 관련된 식이 있어요.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자, 이 식을 차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변위입니다. 변위는 단위가 미터고 따라서 길이 차원을 가져요. 자, 가속도의 차원은 아까 살펴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t의 제곱이 곱해지니까 자 시간 차원 날아가고 우변도 길이 차원. 자, 이 방정식은 차원적으로는 당연히 올바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여기 있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차원을 갖지 않는 비례상수. 우리는 차원 분석을 통해서 이 비례상수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2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뭐 4분의 1인지는 차원 분석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자, 이게 바로 차원 분석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반지름이 R인 원 둘레를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는 입자의 가속도. 자, 이때의 가속도를 우리는 구심 가속도라고 하죠. 자, 이 구심 가속도가 원운동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속력에 비례한다라고 할 때, 자, n과 m을 결정을 하고 가속도를 간단한 수식 형태로 쓰시오. 자, 결국 차원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구심 가속도에 관한 식을 유도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질량이 m인 입자가 반지름이 R인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자, 일정한 속력 V로 돌고 있는 거니까, 자, 이 물체의 운동은 등속 원운동이 되겠죠. 자,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쪽으로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구심력의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자, 이 가속도를 우리는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죠. 결국은 구심 가속도에 관한 식을 유도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구심 가속도가 자, 원운동의 반지름 R에 n승에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반지름의 n승, 그리고 자, 속력 V에는 m승에 비례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도 구심 가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말고 다른 조건 하나 더 도입을 해보죠. 자,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 m과 자, 구심 가속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m의 l승에 비례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물체의 구심 가속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을 다 찾아서 자, 그것들의 뭐 임의의 미지승에 비례한다라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차원을 갖지 않는 자, 임의의 비례상수를 하나 도입을 하죠. 그러면은 자, 이런 방정식이 탄생하겠죠. 자, 이 방정식이 올바른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좌변은 가속도 차원이기 때문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 차원을 시간 차원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구심 가속도가 됐던 접선 가속도가 됐던 뭐 어떠한 형태의 가속도가 됐던 자,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게 돼요. 즉 미터라고 하는 것은 차원적으로 길이 차원에 해당하는 거고 세크라고 하는 것은 시간 차원에 해당을 하는데 자, 세크의 제곱이니까 시간 차원의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 우리가 가정한 방정식이 올바른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자, 우변의 차원도 좌변과 같아야 되는데 자, 여기 내가 도입한 비례상수 K는 차원을 갖지 않는 물리량이니까 차원 분석을 할 때는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겠죠.
자, 여기서 R은 원운동의 반지름이죠. 자, 반지름은 단위가 미터, 즉 길이 차원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길이 차원의 n승. 자, 돌고 있는 물체의 속력입니다. 자, 속력은 단위가 미터 퍼 세컨이니까 길이 차원 나누기 시간 차원을 가질 테고 그것의 m승. 여기에 들어가 있는 m은 물체의 질량이니까 자, 질량은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자, 차원은 질량 차원 라지 m을 갖고 그거에 L승 되겠죠. 양변이 같으려면은 자, 지수들이 같아야 될 텐데 여기 보면은 L에 1승이 있죠. 자, L이 들어있는 거 보면은 L에 N승이 있고 곱하기 L에 M승이니까 결국은 N 플러스 M이 1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됨을 알 수 있고 분모에 T에 2승이 있죠. 자, 여기는 T에 M승이 나옵니다. 따라서 M은 2가 됨을 알 수 있고 좌변을 봤더니 질량 차원을 갖지 않아요. 따라서 L은 0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자, 이 방정식의 좌변과 우변은 동일한 차원을 갖게 돼요. L이 0, M이 2. 자, M이 2니까 N은 얼마?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N은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미지수 NLM을 구했고, 자, 원래식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K는 차원을 갖지 않는 비례상수라서 얼마인지 차원 분석 기법을 통해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R에 N승의 N이 마이너스 1, V에 M승이 M이 2, L은 0이니까. 자, 뭐의 영승은 항상 1이죠. 자, 이 식을 간단하게 쓰면 자, K 얼분의 V 제곱. 차원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구심 가속도는 원운동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질량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 차원 분석을 이용하지 않고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심 가속도를 유도해 보면은 자, 그때 K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구심 가속도식은 얼분의 V 제곱인데 차원 분석 기법을 통해서는 비례상수는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K 값은 구할 수가 없었고 자, 그것이 또한 차원 분석의 한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플랑크 질량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플랑크 질량 MP라고 놓죠. 자, 플랑크 질량 MP를 만유인력 상수,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 그리고 H바라고 하는 상수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H바는 플랑크 상수 H를 2파이로 나눈 값이 됩니다. 결국은 플랑크 질량을 자, 중력 상수, 즉 만유인력 상수와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과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자, H바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 물리량들 사이에 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플랑크 질량은 중력 상수의 L승에 비례하고 광속의 M승에 비례하고 H바의 N승에 비례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차원 분석에 의하면 자, 어떠한 방정식의 좌변과 우변은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중력 상수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볼 텐데, 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한번 보실까요? 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써보면, 자, 만유인력 F는 G의 R 제곱에 M으로 쓸 수 있죠. 자, 이 식을 만유인력 상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M분의 F, R 제곱.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죠. 따라서 힘의 단위 뉴턴은, 자, 힘의 단위 뉴턴은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과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곱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유인력 상수 G는, 자, 어떠한 단위를 갖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힘의 단위, 즉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여기서 R은 두 질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거리의 제곱이니까, 자, 미터 제곱이 될 테고, 자, 밑에 있는 M과 스몰 m은 물체의 질량이죠. 따라서 얘는 킬로그램의 제곱분의 1의 단위를 갖게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킬로그램 하나씩 약분되고, 결국은 남는 단위는 세크 제곱 킬로그램, 그 다음 위에는 미터의 3승이 됩니다. 따라서 만유인력 상수 G의 차원을 보게 되면, 자, 차원을 보게 되면은, 자, 미터라고 하는 것은 길이 차원이죠. 길이 차원의 3승, 세크는 시간 차원, 시간 차원의 제곱에 킬로그램은 질량 차원이 되니까, 자, 질량 차원의 1승 되겠죠. 자, 이거의 몇 승? L승. C라고 하는 것은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이니까, 자,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자, 미터 퍼 세크니까 길이 차원 나누기 시간 차원. 자, 그게 C의 차원이 되고 요거의 M승. 자, H반은 차원은 플랑크 상수 H를 2파이로 나눠주는 거니까 차원은 H하고 같은 차원이 되겠죠. 자, 플랑크 상수 H의 차원을 한번 볼까요? 자, E는 HF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거 뭐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인데, 자, 이때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 될 테고, 그러니까 줄이라고 하는 단위는 뭐랑 같다? 플랑크 상수 단위 곱하기 진동수인데, 진동수는 단위가 초분의 1이죠. 따라서 자, 이 식을 플랑크 상수 H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 얘는 F분의 2가 될 테고, 자, 2의 단위는 줄이 되고, F의 단위가 초분의 1이니까 결국은 줄 세크가 플랑크 상수 H의 단위가 될 테고, 따라서 자, H반은 H를 2파이라고 하는 값으로 그냥 나눠준 거니까, 자, 단위는 역시 줄 세크가 되겠죠. 자, 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은 단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에너지식 보시면은, 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이 되겠죠. 2분의 1의 mv 제곱.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고, 자, 줄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과, 자, 속도의 단위의 제곱, 즉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자, 줄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은, 자, 이러한 단위를 가져요. 그런데 플랑크 상수 H는 줄 세크니까, 자, 이 줄에다가 세크를 하나 곱하게 되면은 결국 남는 거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자, 이게 바로 플랑크 상수 H의 단위가 되고, 그럼 플랑크 상수 H의 차원은, 자, 질량 차원 곱하기 길이 차원의 제곱 나누기 시간 차원. 자, 이거의 몇 승?
n승. 자, 이게 결국은 플랑크 질량의 차원이 될 텐데, 플랑크 질량도 질량이니까, 자, 어떠한 차원을 가져요? 질량 차원을 갖겠죠. 질량 차원. 자, 이건 질량이니까, 위에는 그냥 1승 있는 거, 뭐,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차원적으로 이 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돼요. 자, 우변이 좀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정리하면은, 자, 정리해서 좀 묶어보죠. 자, 일단 여기 길이 차원이 있는데, 자, 길이 차원에 3L승이 나올 테고, 여기에 M승이 나올 테고, 자, 여기서 2N승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 질량 차원에 대해서 한번 묶어볼까요? 자, 질량 차원에 여기에 마이너스 L승이 나올 테고, 질량 차원, 여기 있죠? 질량 차원에 여기에, 1이 있으니까 N승이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 차원. 자, 여기 시간 차원에서 마이너스 2L승이 나올 테고, 여기서 마이너스 M승이 나올 테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N승이 나오겠네요. 자, 좌변은 질량 차원의 1승이고, 자, 양변이 동일한 차원을 갖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3L, 지금 좌변에는 길이 차원이 없으니까, 따라서 우변에서도, 자, 3L 플러스 M 플러스 2N이, 자, 0을 가져야지만 양쪽의 차원이 같아질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질량 차원에 좌변에 1승이 있으니까, 자, 우변도 1승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L 플러스 N은 2를 만족시켜야 되고, 좌변에는 시간 차원이 없죠. 자, 우변에서도 시간 차원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지수가 0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게 0이니까,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그냥 2L 플러스 M 플러스 N이 0을 만족시키면 되겠죠. 자, 차원 분석을 통해서, 자,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 3개를 자, 얻어냈어요. 자, 미지수가 L, M, N. 우리가 얻어낸 방정식도 3개. 자, 이 3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이 되어 있으실 테니까, 자, 푸는 거는 각자 풀어보시고, 자, 이걸 풀게 되면, 자, L이 마이너스 2분의 1, M은 2분의 1, N도 2분의 1. 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따라서 내가 원하는 플랑크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력 상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광속의 2분의 1승. 자, 다음 n이 2분의 1이니까 h바의 2분의 1승. 자, 조금만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루트 g분의 c h바. 자, 이게 바로 플랑크 질량이 되고, 자, 뭐 진공 중에서의 광속이나 그다음 h바나 g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주어진 값들을 자, 대입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플랑크 질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랑크 시간 t도 자,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보시면 되죠. 자, 처음에 방정식 세울 때, 자, 좌변에 뭘 넣으면 되는 걸까요? 플랑크 시간을 구할 경우에는 여기에, 자, 플랑크 시간 TP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우변은 뭐 달라질 게 없을 테고, 좌변에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 차원이. 그래서, 자, 밑에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정식을 얻어내고, 그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시게 되면은, 자, 플랑크 시간이 이렇게 주어짐을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연장해서 문제에서는 물어보고 있지 않지만, 자, 플랑크 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플랑크 길이 LP. 자, 플랑크 길이 또한
중력상수, 광속, H바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때는 자 방정식의 좌변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플랑크 길이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즉 이 식의 좌변이 길이 차원을 가져야 되고 따라서 자 우변에 우변도 역시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부터 자 새로운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을 테고 자 연립해서 푸시게 되면 자 플랑크 길이 LP 값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